네. 어화둥둥 내 사랑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정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저도 반도체예요. 저 좀 덜 올랐어요. 저도 매력 있어요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어화둥둥 어보브 요거 약간 라임이 맞죠? 시장에서는 하도 잘 나가니까 이게 어부바라는 그런 제 닉네임도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 어부부 반도체 어떤 기업이에요? 어부부. 이거 발음하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보브 반도체요. 네. 어부부. 그냥 어부바 반도체를 하죠. 뭐. 어부바 반도체. 사명 변경해서요. 네. 어부바 반도체 주가 흐름 참 좋죠. 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이제 그 MCU라고 하는 MCU? 유재석 네. 씨요? 그렇죠. 저도 그게 떠올랐어요. 네. MCU를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가 네. 되겠습니다. 2006년에 설립을 했고요. 고객사가 다양합니다. 뭐 국내에서는 삼성, LG를 비롯해서 뭐 중국 레노버라든지 일본, 유럽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가전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MCU의 사용처가 조금 더 확대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 뭐 거의 모든 전자기기 부분에 사용된다라는 부분 역시 어보브 반도체의 강점으로 꼽히는 거고 국내 MCU 분야에선 1위고 글로벌 기준으로 따지면 4위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 윈팩을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후공정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주가에도 이런 후공정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최근에 또 데일리 한국이라는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대규모 반도체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MCU 물량이 3천만 개 이상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건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적자 전환을 해서요. 3분기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이라든지 탄력성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점이나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윤순재 교수님? 일단 뭐 매출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MCU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ICT 관련된 쪽에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해야 관련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분야, 뭐 가전의 판매가 또 이제 좀 주춤거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MCU가 들어가는 ICT 관련된 기기에 대한 매출이 잠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제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삼성전자에 이제 3천 개 정도의 이제 MCU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뭐 실적적으로 보면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뭐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루머 형태로만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인 움직임은 어떤가요? 뭐 일부는 좀 오르고 일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죠?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따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우상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을 보면 뭐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그리고 CXL 최근엔 이제 PIM까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또 전력 반도체 쪽도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메커스 같은 FPGA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순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 종목이 좀 못 움직인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도 그 순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대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 이제 내일 새벽 6시에 실적을 내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과연 반도체를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뭐 공부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묶어서 그냥 관련한 ETF, 뭐 소비장 관련한 ETF든지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박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굵직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입니다. 사실 근데 마이크론은 지금까지 실적 지난 분기에도 그렇고요. 지지난 분기에도 그렇고 뭐 그다지 막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성적은 내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계속 적자를 보는 회사였고 이번에도 적자를 볼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 11월이었죠. 이 마이크론의 CEO가 이미 나와가지고 우리 이번 분기부터 실적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1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뭐 우리가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목이 메이네요. 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아직도 적자인 게 그렇게 슬퍼요? 네, 슬픕니다. 나아질 네. 거예요. 걱정 네. 마세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흑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어찌 보면 이제 뭐 바닥을 찍고 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네.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적자를 낸다, 흑자를 낸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요 매출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요렇게 끄어놓은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요때가 2022년 2분기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2021년 8월, 9월부터 이게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 나왔던 보고서가 윈터 이즈 커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러고 난 뒤 6개월 뒤부터 매출이 이제 8빌리언에서 6빌리언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 말 그대로 이제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난 그 예전 사례로 놓고 보시더라도 우리가 2018년도 이제 12월 요때가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을 때입니다. 분할하고 난 뒤에 이제 4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인데 요때도 보시면은 요 매출치가 8빌리언 정도 수준이었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요런 흐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업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매출 예상치는 4.5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팔릴 때 잘 나갈 때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회복해야 될 룸이 많이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게 네. 하이닉스 올해 80% 올랐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60불에서 거의 지금 8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30% 그래요? 넘게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레포트는 왜 이러지 하고 여러분 고개를 좀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아지겠죠? 예, 나아지고 있고 나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제 포트폴리오를 오늘 아침에 다독다독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반도체 러브콜 지속되고 있나요? 임순재 교수님? 네, 뭐 외국인들은 뭐 계속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다행입니다. 같습니다. 네, 뭐 전일 같은 경우도 근데 대신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제 대표주 중심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주? 네, 그럼 큰 종목을 삼성전자, 얘기하는 SK 건가요? 하이닉스 이쪽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여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국내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아마 조금 지금 이제 순환매 형태로 해서 계속 지금 뭐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 하반기서부터 계속 반도체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상태가 뭐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이제 시각으로 이제 접어들 그런 단계까지도 올라왔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다양한 좋은 호재들만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물론 뭐 계속 연준 관련한 인사들은 아니다, 너무 섣부른 기대감이다라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 근데 지금 긍정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시장에도 있지만 반도체 업종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업황전만 좋은 건 알겠는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많이 올라온 부담감은 있긴 하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투자자분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야 하는지 아니다 그래도 업황 턴어라운드 되면 지금의 고점은 나중에 저기 멀리서 보면은 저기 아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중장기적이라면 기간은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요? 오. 지금 이제 그 정도 기간으로 보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10% 정도 하락을 하면 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버티셔야 그렇기 되는데 때문에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특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만 원까지 지금 계속해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좀 이제 일단은 마이크론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1,000억대에서 2,000억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말씀드렸었던 뭐 CXL이라든지 PI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많이 움직임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했었던 HBM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CXL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었던 FPGA 관련돼서 매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 흐름이 계속해서 차별화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테마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정말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버고스도요? 화면을 조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띄우면 안 저는 되는 거죠? 네, 조금만 띄워주세요. 네. 네, 조금만 띄워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믿어심치 않는 그 워딩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 많던데요? 테마주죠. 아니 빅테크 종목도 봐요.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주식. 그 미국 M7 빅테크가 뭐 지수를 75%. 지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은 그 종목 자체가 지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해서 여기서 나스닥 조정 오면 어떡할래라는 거거든요. 나스닥 조정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주식들이 이제 좀 큰 폭의 하락을 겪을 수 있고 지수가 5에서 10% 빠진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30% 정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CN에서 집계하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 요새는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80까지 올라왔어요. 어우 공포예요, 공포. 네, 우리가 10월 말 기준이 익스트림 피어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지금이 살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렇게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가면은 네. 조금은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신규 탐욕이 매수는 지금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약간은 신규 매수를 피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현금을 들고 계시면은 그저 좀 기다리시고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면은 어디서 팔지를 고민할 시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샀다 팔았다 팔았다 샀다. 요거 타이밍 잡기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지금 사고는 쉽잖아요. 아, 나도 이 상승에 뭔가 함께 타고 싶은데.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있으세요? 차고 넘쳐요. 아, 그래요? 여기 안 보여요? 여기 현금?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괜찮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내후년까지도 이제 좋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어차피 이제 많이 올라서 조정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제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반도체주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온디바이스 기대감은 여전하다. 손석구 고수 반도체 빼면 남는 게 없는 증시다. 이재규 고수 반도체 호황에 테마성까지 붙었다. 테이버 고수 소부장 순환매 파도를 잘 타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